자, 이제는 1장의 네 번째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제너 다이오드 파트입니다. 1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나오면 특수 다이오드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제너 다이오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너 다이오드는 일반 다이오드가 틀리죠. 자, 우리가 일반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해요. 전압을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전류가 지수 함수적으로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릅니다. 역방향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죠. 그래서 역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소수 캐리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밖에 없어요. 그걸 역포화 전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역포화 전류는 마이크로 단위로 흐르고 순방향 전류는 밀리 암페어 단위로 흐르기 때문에 같은 곡선에는 사실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흐르지 않는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간격을 두고 그린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역방향으로 전압을 아주 강하게 가하게 되면 어떻다 했어요? 전류가 급격하게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이건 소자가 파괴되면서 흐르는 현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복 현상이다. 그래서 항복 현상에 일어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발란치 블랙다운이죠. 전자 사태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제너 항복이 있어요. 제너 항복.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하게 배우시려면 이제 군문이나 공문 쪽으로 가시고 자격증에서는 그냥 그런 블랙다운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건 소자가 파괴되면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전류가 확 흘러요. 여기는 전류가 흐르더라도 지수 함수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전류가 흐른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전류가 흐른다고 해야 되냐 경계가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대충 요 정도 잡아서 우리가 문턱 전압이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리콘으로 만들 때는 0.7V, 그 다음에 게르마늄으로 만들 때는 0.2에서 0.3V 정도를 문턱 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턱 전압, 다른 말로 컷인 전압이라고 해요. 그 전압을 잡아놓고 이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 흐르는 전류는 온이 됐다.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렇게 미세하게 흐르는 전류는 약간 흐르더라도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하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전류는 이 문턱 전압에서 이렇게 전류가 무한대로 다 흘러주고 문턱 전압 아래에서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 이런 곡선이 이상적인 다이오드 곡선이죠. 근데 이런 다이오드 곡선하고 가까운 게 뭐예요? 여기에 블랙다운 현상이죠. 온이 되면 거의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고 그 전에는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하면 좋은데 소자가 파괴되면서 흐르는 현상이니까 이제 연구원들이 연구해 본 거죠. 이런 현상을 이용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든 다이오드가 뭐다? 제너 다이오드다. 어떻게 만들었다? 꼭 알아두세요. 불순물 양을 조정했어요. 불순물을 높게 가했습니다. 불순물을 많이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캐리어가 많다 보니까 낮은 역방향 전압에서도 이런 블랙다운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랙다운이 좀 빨리 일어나죠. 근데 전에는 높은 전압이었기 때문에 소자가 아예 파괴됐는데 소자가 파괴되지 않고 아까 블랙다운 현상처럼 이상적인 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오프가 가능한 다이오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때는 일반 다이오드와 같습니다. 근데 역방향일 때는 이렇게 이상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하려고 만든 다이오드가 뭐다? 제너 다이오드.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일 때 사용하려고 만든 다이오드가 뭐다? 제너 다이오드. 이렇게 알아두시고 제너 다이오드 특징은 뭐예요? 한번 이렇게 온이 되면요. 이 온이 되면 이 온되는 요 전압, 이 전압을 제너 전압이라고 해요. 제너 전압이 거의 일정하다라는 거죠. 뭐 100%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일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압입니다. 역방향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가야 되면 순방향이죠. 그래서 역방향은 여기에 마이너스, 에노드 쪽에, 캐소드 쪽에 플러스 전압이 가야 역방향이에요. 역방향을 가했을 때는 전압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이 걸린다. 그 일정한 전압을 뭐라고 해요? 제너 전압이라고 한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이용됩니까? 이 전압이 항상 일정하니까 이 전압을 기준 전압으로 해서 항상 전압을 일정하게 만드는 회로, 정전압 회로죠. 정전압 회로. 다른 말로 전압 안정화 회로라고 해요. 그 전압 안정화 회로에
기준 전압으로 쓰는 다이오드가 뭐냐? 이게 시험에 출제가 가장 많습니다. 답이 뭐예요? 제너 다이오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온이 되면 이 온되는 요 제너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항상 일정하다. 제너 전압으로 일정하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제너 전압이 어때요? 아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이 되면 여기였는데 불순물 농도를 높이니까 여기서 온이 되죠. 그래서 제너 전압이 어떻게 됐죠? 낮아졌죠. 제너 전압이 낮아졌다. 그렇게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하면 제너 전압이 낮아진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근데 불순물 농도를 높이면 우리가 p-n 접합을 에너지 밴드로 배우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체외곽전자가 들어있는 밴드를 밸런스 밴드, 여기 자유전자가 이제 될 수 있는 에너지 밴드를 컨덕션 밴드 이렇게 배우죠.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 공간을 우리가 금지대라 그래요. 금지대. 근데 이제 p-n 접합을 넣을 때 p 타입은 이 금지대 위에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페르미 준위가. 그래서 이것을 일명 우리가 P형이 아니죠. 자, P형은 아래쪽에 존재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죠. 그래서 이것을 억셉터 준위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 N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N형은 전자가 많죠. 그래서 이제 페르미 준위가 원래 진성 만들체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전자가 많으니까 전도대 쪽으로 위로 올라가죠. 여기에 도너 준위가 있죠. 그래서 p-n 접합을 하게 되면 이 도너 준위하고 억셉터 준위가 같은 곳에서 결합해요. 같은 높이에서 결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여기 아래쪽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해서 이 밴드가 이렇게 휘게 됩니다. 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N쪽인데 p-n 접합을 하게 되면 이 공필층 영역에서 공필 영역에서 밴드가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전위 장벽, 문턱 전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p-n 접합 다이오드는 이 높이가 실리콘일 때는 0.7V, 게르마늄일 때는 0.2에서 0.3V 정도 되죠. 이것이 문턱 전압이 되는 거죠. 근데 농도를 높게 하게 되면 P타입은 어때요? P타입은 이 억셉터 준위가 더 농도가 높으니까 전공이 더 많죠.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더 많으니까 농도를 높게 하면 요 도너 준위가 더 위로 이동해요. 그러면 이 높이가 같게 결합하니까 힘의 정도가 더 심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이렇게 아예 밴드가 아래쪽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농도를 굉장히 높게 하면은 억셉터 준위가 이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도너 준위도 요 위로 이동해요. 그래서 높이가 같게 결합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억셉터 준위가 있고 여기에 이쪽에 도너 준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밴드를 이으면 이렇게 이어져요. 굉장히 이 높이가 높아지죠. 그래서 한마디로 P타입과 N타입 쪽에 전위차가 커지는 거죠. 전개의 세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하면 전위차가 커진다는 거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전위차가 커진다는 거. 그 다음에 밴드 힘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얇아지죠. 공간 전하 영역, 공필층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얇아지면 어떻게 돼요?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여기를 뚫어버리려고 그래요. 즉 터널링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공필층이 얇아진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해서 만든 게 대표적인 뭐예요?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압을 이용하더라. 알아두시고요. 역방향 전압. 그 다음에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할수록 이 제너 전압이 낮아지더라. 그렇죠?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필층의 두께가 얇아져서 터널링 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필층 넓이가 얇아진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위 장벽이 커지니까 전개의 차이가 커지더라. 이런 내용을 아셔야 돼요. 불순물 농도를 높게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제너 다이오드 기호는 요거예요. 기호도 알아두시고 곡선은 이렇게 되는데 순방향일 때는 일반 다이오드가 같고 역방향일 때는 아주 이상적인 다이오드처럼 온이 되면 항상 일정한 제너 전압이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전류는 무한대로 흐르고 그게 제너 다이오드에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하더라. 정리를 했어요.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제너 다이오드에서 불순물 농도, 도핑이라고 하죠. 불순물을 집어넣는 걸 도핑이라고 그래요. 도핑 레벨을 높게 했다라는 거죠. 불순물을 많이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걸 고려해서 틀린 거.
자, 역방향 제너 전압이 감소한다. 아까 우리가 제너 전압이 불순물 농도가 낮을 때는 이 정도인데 불순물 농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제너 전압이 감소한다. 이 문장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매우 좁은 공비층이 형성된다. 그렇죠. 불순물 농도가 높아질수록 P 쪽의 억셉터 준위는 자꾸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N 쪽의 도너 준위는 자꾸 위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같은 밴드끼리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억셉터 준위와 도너 준위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밴드의 힘의 정도가 심해지죠. 그래서 얇아져요. 그래서 공비층의 면적이 얇아진다는 거. 그래서 매우 좁은 공비층이 형성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한 전개가 공비층 내부에 존재한다. 이것은 이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밴드가 힘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높이가 높아지죠. 전개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할수록 이 전개의 세기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전개가 공비층 내부에 존재한다. 이것도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방향 제너 저항이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제너 저항이 아니라 보다 제너 전압이 감소한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